그리고 저희 회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대학에,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또 안으로 밖으로 많은 관계가 있는 대학에, 또 가족 같은 분위기의 대학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서정돈 총장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 부총장님들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강의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세계 유명 대학을 강의를 시작한 지가 한 3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스탠포드, MIT, 좀 올해는 하버드에서 강의를 해서 그 버클리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세계 유명 대학의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가 제가 이름을 거론했던 대학하고 거의 같은 동학 계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그리하냐 마고. 그런데 저 명륜동에 계신 인문사회 계열 우리 저 청중들은 박수 안 치시네요? 고맙습니다. 송 교수님이 제 소개를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세계적인 기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면 꼭 학장님이나 총장님이 이제 제 소개를 해 주십니다. 해주는데 반드시 제 비오그래피를 보고 아주 읽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송 교수님은 어제 저녁에 한 1시간 정도 제 이력서를 거의 암기하듯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는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반도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송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강의 주제가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만은, 제 강의는 주로 그 IT 산업의 변화와 그리고 나서 우리 생활의 변화, 또 거기에 그 반도체 변화는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만 보고 반도체를 잘 모르시는 청중들께서 야, 뭐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내가 이렇게 2시간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분들은 전혀 반도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도 반도체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공 지식이 필요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좀 재미있는 쉬운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시작해 보죠. 제가 2002년에 여러분 반도체 학회 중에서 제일 권위 있고 큰 학회가 International Solid State Circuit 이라고 하는 ISSCC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입니다. 한 4,000명 정도가 CEO도 오고 CTO도 오고 반도체를 관련한 모든 주요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에 그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1시간 톡을 하는 가운데 제일 첫 장에 요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웃습니다. 그때 타이틀이 1GB 메모리와 함께하는 출장이라고 하는 Dr. Wang Travel with 1GB Memory Density라고 하는 타이틀로 제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출장 갈 때 제 가방에 갖고 다니는 이 디지털 가젯에 사용되는 모든 메모리 용량을 합한 겁니다. 그게 1GB가 된다고 하니까 4,000명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쭉 컨택은 다 할 수는 없었지만 거의 95%가 좀 막말로 해가면 저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강의를 끝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던 것 같은데 여기 2002년에 제가 1GB를 이야기를 하고 2003년 MIT 4월달 강의에 10GB 메모리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날짜만 조금만 빨리 잡았으면 성균관대학교가 세계 최초로 20GB 메모리와 함께하는 이 타이틀로 갔을 텐데 하버드가 좀 빨랐기 때문에 저는 하버드에서 20GB로 먼저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죠? MP3 플레이어. 지금 아이팟 셔플로 내는 바로 셔플입니다. 지금은 1GB 용량의 그 MP3지만 곧 2GB와 4GB짜리가 나타나게 되죠. 스마트폰, 디지털 캠코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보통 테이프를 쓰는, CD를 쓰는 또는 DVD를 쓰는 캠코더와 달리 바로 프레시 메모리 카드만 쓰는 기계 미케닉스가 다 빠져있는 아주 슬림한 캠코더입니다. 그래서 이 뚜꾸비처럼 렌즈만 크고 몸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기존의 캠코더보다 월등히 성능은 뛰어납니다. 이 미리캣이라고 그래서 지금 발매하기도 하죠. 디지털 카메라. 이게 소니 구다라기 사장이 작년에 12월 초에 세계 최초로 어나운스한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입니다. 아마 한국은 4월 13일. 오늘이 며칠이죠? 어제 한국에 발매를 했습니다. 여기 게임기. 그 다음 이런 등등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반도체 산업 개요, IT 환경과 반도체, 삼성의 반도체 사업. 저는 제 스스로가 경영 철학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 스태프가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사장이라고 그냥 경영 철학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하이 레벨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 스태프는 항상 제가 그럽니다. 필요하기라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사장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거든요. 제 스태프가 한 20명 정도, 제가 스태프 임원이 있는데, 제 방에 와가지고 제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아주 발로 차버립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하려고 그러면 제 방에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그게 제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요. 대학원생 손 들어보세요. 저 인문사에게도 손 들어보세요. 대학원생. 없어요? 저는 학부생입니까? 예. 아니요, 굳이 대학원생하고 학부생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물어봤습니다. 반도체 종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와, 우리는 비메모리라고 그럽니다. 인텔이 들으면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인텔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CPU와 BCPU라고 분류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한국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성균관대학이기 때문에 한국 중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오늘 황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존칭을 써서 황 사장이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CPU는 그 황 사장 꽤 신문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강의 괜찮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CPU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황 사장 강의를 들어도 별로 미칠 거 없지 않냐라고 해서 다 여기 모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 그게 로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기억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그런 프로세스도 어떻게 보면 각각 반도체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 중에 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기능이 메모리고 그 다음에 로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CPU죠. 비메모리에는 CPU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따라서 주문형 반도체를 하는 ASIC도 있고 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종류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에도 똑같이 전원이 꺼져도 저장을 하거나 전원이 꺼지면 잊어버리거나 또는 음악이나 영상을 저장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메모리라든지 또는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은 코드를 저장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동화상 옆에 그 배경 동화상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게 다 여기 나와 있는 DRAM이라든지 또는
플래시라든지 플래시 중에서 랜드 플래시가 있고 노화형 타입의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그런 목적으로 나눠집니다. 가죠. 1946년에 ENIAC이라고 하는 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바로 이 방보다 한 4배 정도 가까운 사이즈 안에 진공관 18,000개로 이루어진, 지금으로 보면은 286도 안 되고 여러분이 쓰는 캘큘레이터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1947년에 샤클리 등 3명에 의해서 세계 트랜지스터가 처음으로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TI의 길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플래너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적어도 거기에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심지어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기 작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8기가 60나노 낸드 프리시에는 여기에 바로 8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1cm 바이 1.5cm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놀라지 않는 표정이네요. 제가 성균관 대학을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퀄리티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고 있었는데도 제 지금 강의 수준을 다시 한 단계 더 올리지 않으면은 강의장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진공관의 파워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진공관이 스와트의 파워를 먹죠. 만약에 이 80억 개의 트랜지스터, 진공관이 한 개와 같은 트랜지스터가 파워로 계산한다 그러면 고리 발전소가 10개가 그 파워에 이 조그마한 칩이 갖고 있는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진공관으로 깔아놓는다 그러면 약 15,000 안에 진공관이 가득 차야 여기 있는 8기가 낸드 플래시의 칩과 같은 성능을 하는 거죠. 다음. 반도체 시장의 역사는 47년에 반도체가 처음으로 세계 개발이 되고 실질적으로 50년대 중반기부터 이 디스크리트 반도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의 기본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이 트랜지스터가 개발된 지가 지금 3년째가 됐군요. 근데 어쨌든 50년 만에 이 반도체 시장이 약 2천억 불의 시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 전자산업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학부생 중에서 아직 전공을 택하지 않았거나 전공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요즘 유행이 소프트웨어, 또 이 무선통신, 또 이 상당히 여러분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반도체가 제일 효자 산업입니다. 그리고 나라 경제에 제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가 가능컨대 2010년 이후도 반도체는 대한민국을 미국에 살릴 산업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실증을 해 보이고 이 강의장을 유유히 떠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MIT 강의할 때 한 20분 학생들이 웃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기록도 제가 깨우고. 반도체, 재밌죠? 그죠? 네. 반도체의 응용 분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는 노트북, 또 데스크탑, 또 서버, 이런 등등의 PC 관련 산업에만 거의 8, 90%가 쓰였다. 그 PC 산업의 CPU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인텔이었고, 그 PC 산업의 메모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가 삼성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대 산맥을 인텔과 삼성이 이끌어왔던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20년 동안에 인텔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끌어왔고, 좀 쉐임풀하긴 하지만 삼성 반도체는 그 보조적인 역할을 거의 20년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디지털 컨슈머,
제품, HD TV, DVD 레코더, 그 다음에 프린터, 뭐 오디오, 이런 뭐 냉장고나 세탁기에도 이미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 모바일 제품은 여기 나와 있는 휴대폰. 여러분들은 어떤 휴대폰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은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3년간은 제일 여러분들보다 나쁜 걸 갖고 다니는데 옆에 보던 스태프가 참 불쌍했던지 사장 전화기를 바꿔줘서 제가 최근에는 이거 500만 원 숫자리를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500만 화소에 여기 휴대폰 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리듀스 MMC 카드가 들어가는 이 카드 슬롯이 있죠. 여기 보통 256MB나 512MB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전화기는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이 거의 500MB의 여러분 노트북 PC의 사용 용량만큼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트북에는 D램만 쓰지만 여기에는 아주 삼성 반도체가 독보적인 이 사업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다 여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비중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휴대폰은 그전에 휴대폰은 통신만 되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 카메라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즘 뭐가 들어갑니까? MP3 플레이어 이 기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좀 좋은 거는 이 캠코더 기능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무슨 기능이 들어갑니까? 디지털 TV를 볼 수 있는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발음 좋지 않습니까? DMB 칩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또 반도체의 이 컨텐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전화기뿐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모바일 기기, 디지털 컨슈머 기기, 아까 그 게임기, 포터블 게임기, 이런 게임기나 모든 기기들이 무슨 기능을 하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반도체의 용량을 어마어마하게 쓰지 않으면은 반도체의 성능을 좋은 것을 쓰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왜 반도체를 전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럴까요? 좋은 말이 있네요. 반도체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석기가 아니고 규석기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규소, 이 실리콘의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아날로그 TV, 아직도 집에 가면은, 이 텔레비가 브라운관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최근에 집에 그 멋을 부리기 위해서, TFT LCD나 PDP, 이게 지금 PDP죠? 예. 이런, 이 슬림한, TV를 씁니다. 이 TV가 바로 디지털 TV의 기능을 할 수 있는 TV.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DTV, HD TV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로 바뀌자마자 그 TV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컨텐츠의 비용이 10배 이상으로 뜁니다. 어쨌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면은 다 그렇게 원 오더씩 이 용량도 늘어나고 또 컨텐츠의 비용도 늘어나게 돼 있죠. 뭐 카메라는 여기 나와 있듯이 물론이고요. 요즘 다 여러분 디지털 스틱 카메라 갖고 계시죠? 그게 다 안에 들어가는 것이 플래시 카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앞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형화되고 또 모바일화되고 또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 멀티펑셔널 이 모든 디지털 기기의 향후의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저 MP3 플레이어 갖고 있으면 손 들어보실까요? 거의 다 갖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디지털 스틱 카메라 갖고 계신 분, 저 인문사회계들도 손 드세요. 디지털 스틱 카메라 갖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저 인문사회계들이 좀 무사한 모양이네. 여기 여기 다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공과대학으로 전과를 고려해보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미래를 좀 보장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서 총장님이 앞에 계신데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총장님께서도 허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지나가 볼까요? 반도체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나 PDP나 노트북, 이렇게 그람당으로 따지면 이미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거고요. 그렇게 비교하면 좀 unfair하니까 지금 나오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8기가 낸드 프레시라고 하는 60나노의 세계 최초의 그 제품을 만약에 올해 말에 이 웨이퍼, 10인치 웨이퍼에 탑재를 해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같은 가격의 승용차는 여기 지금 가만히 현대차를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저렇게 올라가는 자동차는 독일이 자랑하는 머시디스 벤츠 500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반도체가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지상,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신문을 보면 어느 날 반도체 수요 공급의 언밸런스에서 어떤 데는 가격이 올랐다가 어떤 데는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때 반도체로 수조의 이익을 벌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면은 돈을 못 버는 산업.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 나라 경제를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정도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굴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사이클릭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월드컵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큰 이벤트가 있을 때 많이 팔리는 것이 TV, OLED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하여튼 굉장히 많이 팔리죠. 그래서 반도체가 좀 수요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이 콜릴레이션이 자꾸만 옅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의 논리지만은 전 세계의 GDP,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 그리고 IT 산업의 성장률, 이 세 가지를 한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파라미터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은 1997년 이전에는 이 세 개가 별개로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보시면은 반도체 산업이 전 IT 산업의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전 GDP로 치면은 0.001% 정도 될까요? 하여튼 굉장히 적겠죠. 근데 이 코인스턴스, 다시 말해 콜릴레이션이 잘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반도체가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IT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 경제 전문가, 세계 경제 자료에서 오가니제이션에서 발표한 차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세트스 반도체로 이 부가가치가 이제 창출이 이제 이게 바뀐다. 다시 말하면 이 세트의 증가율은 상당히 완만하지만 이 반도체의 이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아직도 두 자리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하나의 얼마나 반도체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쪽집게 이 점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래를 잘 예측을 해야 되고, 또 미래를 예측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자기가 창조해서 미래를 예측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반도체 성장 속도가 더욱더 가속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 가죠. 여러분 5년, 6년 전에는 이메일을 주고받고 그런 것을 PC로 많이 했죠? 그거 하는데 한 10K 바이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3년, 4년 정도라 생각되는데, 여러분이 디지털 스틱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친구한테 주고받고 그렇게 했었죠? 이 대답이 좀 적어지네요. 지금은 어떤 파일을 주고받고 합니까? 동화상을 주고받고 하죠? 미래는 뭐냐? 멀티미디어 파일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뮤직이 들어가 있고 무비가 들어가 있고 또는 TV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whatever you create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동화상은 이제는 이 멀티미디어 파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효리가 있군요. 이효리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코릴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5년 전에 일어나고 3년 전에 일어나고 현재 일어나고 있고 조만간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단계를 한 단계를 넘어가는데 그 정보를 저장하고 매니퓨레이트 하는데 드는 용량의 그 배수가 100배씩 늘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5년 전에 정보의 유니트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워드였죠, 워드. 이메일의 워드지 않습니까? 1차원적인 정보였습니다. 지금 뭡니까? 워드도 하지만은 대부분 다 뭐로 합니까? 거기 있는 동화상을 옆에 보낼 수 있죠? 이제는 3D 무빙 인포메이션이 이제는 단위예요. 정보의 단위라. 정보의 단위가 1차원적인 워드에서 3차원적인 동영상으로 이제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고 혁신이고 혁명에 가까운 IT 산업의 조류입니다. 인문사회 쪽은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계신데 좀 편안하게 들으시죠? 한번 웃어보세요. 자, 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 다음 보면은, 이 스토리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굉장히 포밀리한, 이 가전제품이죠? 캠코더, 오디오, 그다음 전화기. 그 다음 단계 요소는 뭐를 쓰냐 그러면은 테이프를 썼고, CD를 썼고, DVD를 썼습니다. 지금 뭐 씁니까? 전부 다 반도체 메모리 용량 툴을 쓰죠. 그게 뭡니까?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전 디지털 가젯에 여러분 쓰고 있는 이 매체는 이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가 바로 전자기기의 스토리지 레볼루션을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갈까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60나노 8기가 낸드 플래시로 만들 수 있는, 이 카드, 소품 안 가져왔죠? 보세요. 여러분, 제 사장 스태프예요. 근데 사장이 강행하라고 하면 자기는 그거 챙겨와야 되잖아요? 자기는 편안하게 앉아서 사장을 일을 시키고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앉아 편안히 지금 듣고 있다. 이게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 이 경영 방식입니다. 총장님 앞에 계시지만, 서 총장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정말 보면 참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이 마인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 총장님이 되어야 되고, 제가 임원들을 모시고 사는 사장이 돼요. 그래도 좀 회사는 조직 사회인데 말이지. 이 8기가 낸드 플래시로 만들 수 있는 조그마한 메모리 카드 아시죠? SD 카드도 있고 MMC 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스틱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메모리 카드의 용량을 16GB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GB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한번 그냥 추론을 해보면은
저는 뭐 뉴욕타임즈를 거론합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또 우리나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같은 신문을 약 160년치에 구독할 수 있는 용량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통 한 2배 정도 두껍거든요. 보통 한 80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신문이 32면이죠. 예, 그러니까 160년이 아니고 320년 정도. 이 누굽니까? 장영주죠? 사라장입니다. 한국에 나온 아주 세계적인 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사라장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음악으로 치면 4,000 MP3 파일 음악을 여기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헨리 포터가 2005년까지 올해 말까지 몇 편 나오죠? 4편 나옵니다. 헨리 포터의 4편의 모든 영상 퀄리티가 HD 하이 데피니션 퀄리티로 퍼펙트한 HD 퀄리티로 4편을 여기에 카드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그렇게 입을 벌리고 놀래면 밖에 나가면 굉장히 촌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여러분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네. 휴대폰이 이제는 진화가 되면은 뭐 형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될 텐데 그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템포럴을 한번 명명을 해보면 그 스마트폰에는 휴대폰이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펑션, 그 다음에 PDA나 파켓 PC에서 할 수 있는 이 컴퓨팅 펑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스틱 카메라나 캠코더가 할 수 있는 이미징 펑션을 여기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비나 게임기, 오디오를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MP3 플레이어 포함해서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을 역할을 할 수 있는 DMB 역할을 여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텔레메트릭스의 카 내비게이션 기능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스마트폰은 이 2가지 기능 또는 3가지 기능 또는 여기 전부 다의 기능을 다 이제는 들어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디지털 융복합화가 시작되는 거죠. 영어로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디지털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굉장히 미래가 아니고 이게 이런 그 기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잊어버려야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이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바로 이와 같은 모든 혁명을 이끌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 DMB 폰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TV를 볼 수 있는 디지털 TV를 볼 수 있는 폰입니다. DMB의 그 RF 튜너나 채널 베이스 밴드는 물론이고 그것을 이 디지털 영상을 저장을 하는 버퍼 또는 매니플레이트하는 여러 가지 기능, 그걸 또 주고 받는 어떤 그런 그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년간은 정말 PC가 끌어왔습니다. IT 산업을. 그래서 PC의 산업 미래를 보면 IT 미래를 우리가 점칠 수가 있었죠. 그 와중에 인텔이 세계 1위를 무려 10몇 년째 지금 세계 1위의 반도체 업체로 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2007년이 되면은 그냥 딱 하나만 비교하겠습니다. PC vs 휴대폰. 이 2개. 이 2개만 비교할게요. 그러면 휴대폰이 쓰는 메모리가 PC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꽉 찼고 여기는 주로 D램만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D램은 그러면 사양 사람인가? 이게 바로 삼성 반도체의 내일이 아마 그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이죠. 예 하는 사람이 있네.
이게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것을 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라고 대답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기 앞으로 CEO감으로서 좀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PC에 쓰이는 메모리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게임기에 들어가고 디지털 TV에 들어가고 셀러러 폰, 셋탑 박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게임기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케이스 스타디를 이야기를 드릴 텐데 굉장히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 갈까요? 제가 시간 5시에 강의가 있다고 그랬죠? 5시 전에 끝나야 된다고 그러대요? 그거 봐, 마음이 바뀌었잖아. 내가 들은 정보로 의하면 이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가게 되기 때문에 강의를 5시 전에 끝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괜찮다 그러면 제가 한번 고려를 심각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낸드 프레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이 시장을 폭발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물론 토시바가 초기에 시작을 했지만 저희들이 5, 6년 전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낸드 프레시의 마켓의 65%가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가 바로 여러분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그 다음에 게임기, 모든 디지털 기기에 다 들어가는데 이 기기가 바로 제대로 구실을 하고 제대로 모습을 하는 기기로 탈바꿈을 하려고 그러면 용량이 높은 걸 써야 됩니다. 그래야 화질도 좋고 음질도 좋고 또 음악도 수백 곡 내지는 수천 곡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관건이죠. 이 가격이.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플래시를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자고 일어나면은 생깁니다. 그 다음 갈까요? 이 낸드 플래시 수요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굉장히 느끼실 텐데 이 바로 응용처는 여러분 이 디지털 카메라나 모든 휴대폰이라든지 요즘은 디지털 TV도 이 메모리 카드를 슬롯이 나오죠. 모든 디지털 기기는 이 슬롯이 다 나옵니다. 노트북도 그렇고 USB 드라이버, MP3 플레이어, 그 다음에 휴대폰 이런 것들이 바로 응용처가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유닛들은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납니다. 2003년에 비해서 2007년이 지금 예상은 20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20배보다 월등히 더 성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바로 아까 2002년 ISSCC에 제가 기조연설할 때 여러분 요 사진입니다. 제가 3년 전 얼굴인데 비슷하죠? 근데 요게 바로 3년 전에 제가 4,00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요 썼던 슬라이드가 바로 요 똑같은 슬라이드입니다. 20년간의 PC가 걸어오면서 이끌어왔던 IT 산업은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제품, 다시 말해 휴대폰도 될 수 있고 PDA도 될 수 있고 노트북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제품 때문에 이 빛 컨섬션이 기울기가 달리할 것이다. 2005년이 되면은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세미컨덕터 컨섬션 다이버전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세대 휴대폰, 다시 DMB 폰 같은 게 일종의 3세대 휴대폰이 되겠죠. 이 3세대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페네트리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디지털 컨슈머 시장, MP3 플레이어, 게임기. 여러분, 게임기 그러니까 게임기 그렇게 메모리를 많이 쓴다고 그렇게 자꾸 전자사당에 와가지고 그렇게 구달하기를 편을 들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구다라기가 만든다는 그 PSP,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PSP가 올해 생산량이 1,500만 대입니다. 내년에 2,000만 대에서 2,500만 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게임기를 하고 남은 게임기를 저장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로 거기에 게임을 전송을 받든지 영화를 전송을 받든지 또는 MP3 플레이어를 쓰든지 하는 카드를 하나씩 다 집어넣습니다. 그 카드의 덴시티는 올해는 1기가지만 내년은 2기가바이트하고 4기가바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2기가바이트를 2,000만 개를 다 쓴다, 2,000만 개에서 2,500만 개를 쓴다 그러면 그 하나 제품이 지금 플래시의 사용 용량, 전 세계 사용 용량의 10%에서 15%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게임기라고, 그러니까 아까 게임기, 뭘 그 게임기 그랬잖아요. 그 게임기가 사용 용량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구다라기를 보면은 굉장히 좋고도 괴로운 일이고, 왜냐하면 프레시를 엄청나게 많이 사가야 될 테니까. 우리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좀 더 전에 갈까요? 모바일과 바로 디지털 컨슈머 시장이, 같이 엑셀러레이트 되면서 이와 같이 수요의 증대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3년 전에 정확히 예측을 했는데 그 3년 전이 바로 55년의 IT의 최악의 순간이었고 25년간 PC 산업에, 다시 말하면 컴퓨터 산업의 가장 worst year였습니다. 제가 적자가 날까 말까 하반기에 하던 해였습니다. 그때 감히 4,000명을 앞에 앉혀놓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제가 막말로 얘기해서 저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도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도표를 놓아놓고 지금 시장을 그대로 대변할 수는 없지만 딱 갖다 놓고 보면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반도체를 잘하는 사람은 예측을 잘해야 되고 또 앞을 잘 보는 예지 영역,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평소에 그러한 예측 능력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한테는 무엇보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때까지 35년간을 이 무어 인텔의 그 창시자인 고든 무어가 이야기했던 이 IT 산업을 이끌어가는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수는 약 18개월 만에 2배가 성장한다,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 무어즈로우가 가버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CPU나 메모리나 상당히 이 무어즈로우에 근접하게 발전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바일과 디지털 컨슈머 시장을 이끌어가는 플래시 메모리가 99년, 2000년도에 256메가부터 개발되면서 지금 작년에 8기가까지 1년에 2배씩 트랜지스터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모리 신성장 이론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무어즈로우를 잘 했던 회사가 어느 회사죠? 크게 이야기했어요. 크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정답을 이야기해서 한 번 더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인텔이죠? 그리고 삼성 반도체도 옛날에 이렇게 따라왔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삼성 반도체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바로 반도체뿐 아니라 반도체를 쓰는 그 디지털 기기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신성장 이론은 세계의 최고 근위 학회지인 이 Proceeding of the IEEE, IEEE에 40여 개의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탑 레벨의 Proceeding의 Plenary Paper로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 넘어갈까요? 반도체 랭킹입니다. 지금은 아직 인텔이 1위고요. 요게 2002년에 저희들 한 3배 정도의 매출 규모로 1위였습니다. 근데 작년은 저희들보다 2배가 좀 안 되는 1위였고, 저희들이 지금 성장 속도로 보면은, 52%. 다시 말하면 타 경쟁사 대비 월등히 성장이 높습니다. 반도체가 세계 1위 하고 있는 제품들이, 92년에 D램이 제일 먼저 14%로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11%. 그런데 지금 4년에 세계 마켓시어인데, 메모리가 32%, D램이 33%, SRAM이 35%, 그리고 낸드 프레시가 벼가 익으면 좀 머리를 숙인다고 그래서 실제는 65%인데 외부에서 강의할 때는 4% 까서 61%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좋은 전략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발표할 때 너무 잘났다고 이야기하면 아주 듣는 사람이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은 기분 안 나쁘죠?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전체가 인텔을 2002년에 저희들이 넘어서서 올해 30%가 됩니다. 그리고 MCP는 인텔이 작년까지 1위였는데 저희들이 바로 16%에서 29%로 세계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라고 시스템 밸런스의 프로덕트인데 3년 연속 지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 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건희 회장께서 그 1974년에 이건 정말 주위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장님께서 사장전 회의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날 사제를 틀어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는 날 일본의 IT 산업의 CEO들 거두들이 모여서 축배를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저거 참 망할 짓을 한다, 이런 무모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회장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 환경도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회장께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셔서 5.1 파동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만은 사제를 갖고 한국 반도체를 시작을 했고, 이때 시작은 정말 반도체 사업을 선진국에 보면 30년 뒤 정도입니다. 30년. 미국, 일본에. 74년입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굉장히 낯익은 한 분이 여기 있죠. 제가 이효룡미가 개발, 잘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 이효룡메가를 개발을 했는데, 저때 정말 겁도 없이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가감히 쓰고 16메가, 64메가 개발한다고 사람이 없어서 아주 좀 신규 인력들로 좀 보관하고, 제가 나섰던 것은 일본 회사에 우리보다 20년 먼저 시작한 일본 회사의 6대 반도체 회사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었습니다. 벤치마킹 해주려고 그럽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아니, 우리는 뉴카모고 자기들은 세계 지금 1, 2, 3위의 업체들인데, 근데 제가 스탠포드에 있던 그런 지인을 통해서 하여튼 어쨌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 결과 세계 최초의 이오링메가를 개발했습니다. 94년에. 일본을 압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세계 최초라고 이름 붙은 제품들이 수십 가지, 지금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이게 삼성의 차별화의 사이클인데, 항상 삼성은 먼저 만들죠? 세계 최초라는 수식가 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에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듭니다. 하버드 케이스 스터디에 가서 제가 강의를 들어갔는데, 15년간 케이스 스터디 하던 하버드 경영대 교수 수십 명이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왜? 너가 잘나봐야 결국은 차이나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칠판에다가 China Threaten or not이라고 명제를 걸고 학생을 100명씩 되는 10개 클래스를 강의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다가 제가 끝에 무슨 개팍다고 소리냐. 이게 바로 저희들이 고부가 가치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도 이 코스트를 낮게 원가를 낮춰서
저가 시장도 저희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산업사 중에서 고부가 가치와 저가 시장을 한꺼번에 짓는 회사는 하버드 교수 말을 빌리면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왜? 고부가 가치 회사의 전략은 인력, 투자, 모든 환경을 고부가 가치에 맞게끔 정합니다. 또 저가를 가지고 시장에 확산을 시키는 회사는 그에 맞게끔 모든 매니지먼트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 이건 가격을 오일리메가가 2000년에 76불 했던 것이 지금 4불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턴스 카메라, MP3 플레이어. 이것도 전윤영 상무가 만든 숫자인 것 같은 5,800만 대. 저것도 아주 웃기는 본래 4천만 대가 예상을 했는데 이게 5,800만 대로 예상이 되지만 실제는 MP3 플레이어 올해 예상 대수가 작년에 2,500만 대였죠. 올해 9천만 대입니다. 이 2년 집적도가 이제 약이고, 지금 16기가, 32기가, 팀들이 이미 가동이 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메모리와 로직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이게 낸드 아키텍처인데, 로직을 집어넣고, 낸드보다 빠르게, 또 인텔이 세계 마켓에 1위 하고 있는 노아보다 월등히 빠르게 노아의 라이트 스피드를 67배를 빠르게 한 퓨전 메모리입니다. 공정은 상대적으로 싼 메모리 공정으로 칩 사이즈를 줄여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데 이게 퓨전 메모리인데 이 퓨전 메모리를 말 들은 회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키아도 있고 무슨 사업부에서 지금 여러분 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D500이라고 하는 제품이 바로 지금 석 달 팔았는데 400만 대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종류가 1200만 대 팔겠다고 지금 야심을 키우는 그게 뭐죠? 이름이? D500이 블루? 블루블랙. 여기가 제일 잘하네. 블루블랙이라고 하는 제품에 바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그 메모리는 비휘발성, 초고속, 고집특화, 저전력, 나노시모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앞으로 응용의 리퀘어먼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그 디바이스가 Phase Change RAM, Magnetic RAM, 페로램이 있습니다. 페로램은 저희들이 굉장히 오래 했고요. 이 두 개는 올해 말 정도는 상품화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M램은 여러 가지 컨트로버셜 이슈가 많아서 좀 시간이 걸려야 상용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텔이 만들던 인문사회 쪽 재밌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인텔이 만들던 CPU는 PC CPU죠. 근데 지금 모바일 기기,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든, PDA든, 모바일 기기에는 이 모바일 CPU를 씁니다. 그래서 모바일 CPU는 저희들이 인텔보다 조금 빨리 스피드를 갖고 있는 제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8개 층을 쏘아서 여기에 폼 팩터가 작고 얇기 때문에 이제는 패키지를 따로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피드, 성능도 좋아지고 굉장히 스몰 폼 팩터에 맞게 되죠. 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반도체에. 지금 60나노를 작년에 개발했으면 올해 한 50나노쯤이나 40나노에 50나노에 가까운 40나노가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5나노의 기술로 CMOS를 만들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IB 캐릭터리스틱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채널 쪽으로 쓰지 않고 위스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그 핀 구조의 트랜지스터입니다. 다음.
5나노면 말이죠. 여러분, 아톰의 사이즈가 보통, 레티스가 5옹스트롱 정도 된다 그러죠? 그건 잘 모르시나? 그럼 5나노면은, 지금 아톰이 그 안에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극한의, 리미트에 와 있는데, 그래도, 기술의 이 진보는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학회, 이 회사는 이런 논문 속에 있으면 쫓겨나는 데인데도 제가 와서 가장 많은 심신을 기울였던 것이 이 세계 최고의 근위 학회의 논문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지금 ISSC, IDM, VLSI 3대 학회에 삼성 반도체가 논문이 가장 많이 냅니다. 3년 동안. 그리고 가장 베스트 페이퍼로 어워드를 많이 받는 회사입니다. 삼성이 이제 모바일 전체 솔루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대만에서 모바일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게 남회사가 와서 자기 나라에서 하는데 CEO가 120명을 포함해서 1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아주 좀 대단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반도체계에서는 유일하게 전체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투자를 했을 때 얼만큼 투자 선점을 하면은 earnings before income tax라고 해서 에비타가 좋아지는 날을 보여주는 건데 너무 자랑하면 또 문제가 되죠? 지나갑시다. 제가 우리 사람들한테 징기스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징기스칸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몽고 반점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 부류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민족의 수로 세계 최고의 영토를 정복을 했던 그런, 유목민이죠.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한 곳에 안주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과 우리 간부들, 사원들이 이제는 상당 하도 십몇 년째 이야기하니까 잘 압니다. 하여튼, 그게 경쟁력이죠. 그래서 남들이 들어오기 전에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이 지금 IT 산업을, 끌어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투자 가족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 스탁을 한때 12%까지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 캐피탈 회장의 이름이 피셔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이 회장이 아주 재밌어요. 가면, 우리, 경영 상황이나 시장 상황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너 밑에, 밑에 사람이 몇 명이야? 그래서 제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 2만 5천 명 미개 살리는 철학이 뭐야? 세 개를 쓰라는 거예요. 한글, 한자, 영어. 그 사람 한글, 한자를 왜 물어보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이 친구가 한자를 알고 있는가 테스트 해보는 거겠죠. 참 재밌는 친구예요. 나이가 67 먹은 양반인데. Dr. Wang, you did a good job last year. What's your differentiation with your competitor or in previous super company in the world? 도대체 네가 다른 게 뭐야? 소니 회장도 나한테 와서 그런 소리 했어. 제가 20년, 30년을 지배한다고. 소니만 그랬겠어? IBM, AT&T는 회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도대체 그러면 너는 그 회사하고 다른 게 너도 몇 년간 나한테 와가지고 달콤하게 너가 최고다, 너그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5년 뒤에 내가 네 투자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투자하는 금액은요. 삼성 스탁의 12%입니다. 아까 100조 이야기했죠? 이 학생? 그 사람이 우리 삼성에 투자하는 돈은 100조는 아니지만은 1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한 개인 투자가가. 그 사람이 만약에 기분 나빠서 내 대답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돈 오면 내 책상이 없어진다니까? 아니, 내 그런 마인드로 내가 지금 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부의 임원들한테 시달려. 밖에 나가면 투자가 회장한테 시달려. 오늘은 성경과 내기도 마음 놓고 좀 시달리지는 않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해군사관학교 교관을 3년 6개월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해전사를 배우면서 충무공에 물론 이제 뭐 어릴 때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충무공 이순신 이래 썼습니다만은 요즘 또 드라마가 나와서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더군요. 이것도 제가 10몇 년 썼던 철학인데 충무공이 바로 이 명랑대전을 가기 전에 일기책에 써놓은 필생적서라고 하는 글귀가 너무나 와닿아서 제가 신입사원 마지막 그 강의에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가서 꼭 끝마디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정말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덤비면 반드시 살 길이 보입니다. 근데 살겠다고 요령 부리면 뭐 반드시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장군이 투옥당했잖아요. 그죠? 투옥당해가지고 바로 이 대전 전에 2달간 옥살이하고 그런데 풀려나서 그것도 백의종군한다고 그 장군이 갑옷도 안 입고 남해안을 몇 달간 그 민심부터 뭐냐면 전투는 군사가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하는 백성이 하는 그래서 우선 전투에 이기려면은 백성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전쟁하기 전에 그 다 민가에 가서 마음을 쓰시고 이제 이 일기를 쓰면서 썼던 이야기고 이 울뚝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해안이 30m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류가 이 변화가 무상한 데입니다. 일본 놈들이 뭣도 모르고 200척을 여기다 대고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충무공이 그 조류를 잘 이용해서 6척으로 한 척도 붙들어지지 않고 200척을 아주 전파를 한 아주 세계 해전사에 남을 그런 전쟁입니다. 물론 하객진에 썼던 여러 가지 전쟁에도 역사적으로 남아있지만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불황기 때 투자를 또 호황기 때 이익으로 연결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상당히 그 기업가 정신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할 시간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의 다 끝난 것은 지피지기면 백진백승이다. 이것도 여러분한테는 정말 요즘은 인터넷이 좋고 많은 정보를 많이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보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을 해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정보가 많은 것은 여러분을 오히려 해칠 염려가 있는 거죠. 그 정보를 여러분이 필터링 해내서 지식의 단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 들어오고 인생을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 지식도 여러분을 도와주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지식과 느껴서 뭘 만들어야 돼? 지혜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과 지혜는 정말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죠. 다음. 뭐 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하버드 강의 끝나고 나서는 거의 배용준 같은 그 사진 찍자는 거예요. 다음. 우선 뭐 대학하고 특히 이제 성균관대학하고 이제 여러분 지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산학 프로젝트 활성화 또 반도체 우수 인력의 산학 양성 프로그램 전공심화 트랙한 공동개발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어느 때보다도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공동 프로젝트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다음.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질문하지 않으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당해서 질문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지적당하기 전에 질문하시죠. 만약에 질문하지 않으면 서동동 총장님이 대신 질문을 받습니다. 예.
추천할 만한 책. 네.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맡고 나서 출장이 많아지면서, 비행기를 타는, 그러니까 저는 150일에서 180일 정도 출장을 가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제가 3년간 읽은 역사책이 보통 3권에서 5권 돼 있는, 한 30지를 제가 역사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책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역사책을 보면요, 그게 픽션이든 난픽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면, 지금의 문명의 이익만 다르고, 옷만 달리 입었지, 사람 생각하는 로직이나, 사람이 모략하고 중상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멸망하고, 개인이 파탄하는 그러한 슬기나 지혜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역사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읽으시고, 혹 역사책 읽기가 좀 깝깝하면은 역사가 아닌 역사책을 쓰는 책을 읽으세요. 제가 무슨 돈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최인호 씨 아시죠? 최인호 씨는 역사가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역사 사실을 자기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확인을 바탕으로 한 시드를 가지고 자기가 쭉 역사를 이렇게 펼쳐가는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왕도의 비밀. 왕도의 비밀은 저는 재앙의 문으로 바꿔 나왔더군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왕국도 있고, 해신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읽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예.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삼성반도체에서는 그 디바이스 메이커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이퀴먼트 쪽은 지금 제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외 기업에서 그런 것을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그 반도체 장비로 더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앞으로 그 반도체 장비 쪽에 투자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답은요, 궁금하면 삼성 반도체 입사하면 됩니다. 반도체 장비 산업도 굉장히 큰 산업이죠. 그리고 장비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어떤 그 과학의 분야보다 굉장히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도체의 이 사진을 찍는 기계, 리소그래피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옵틱스, 물리학, 기구학,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체의 응용 기술의 인프라의 총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장비라든지 재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아직 나라의 전체 인프라는 되어 있지는 않고, 어떻게 똑같은 장비를 만드는데 니만 잘 만드냐, 이 이야기죠, 그죠?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잘 만드는지 모르겠습니까? 우선은 시장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좋은 우선 인재가 있어서 상당히 이 브레인 스토밍을 해야 되고, 남들이 이런 스펙을 갖다 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 스펙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미리 프로바이드를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좀 많기 때문에 다 열거는 못 드리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삼성 반도체가 확실히 뛰어나게 그 부분에서는 와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까요? 이쪽만 하나요? 좀 이쪽도 할까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자전기공학하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요새 일본에서 그 로봇 산업에 대해서 열을 많이 벌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의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대가 대단히 타프한 곳이라는 것이 반도체 사장 앞에 나와놓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니까 이거 정말 오랄 테스트 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거도 총장님 모셔놓고 제 오랄 테스트 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다. 로봇 산업이 여러분
이제 미래의 하나의 우리나라도 10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정해져 있죠. 일본의 로봇 산업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도요타가 혼다 같은 회사가 자동차 회사인 줄 알지만 그 회사는 로봇을 위해서 30년간을 투자했던 회사고 로봇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구학뿐 아니고 모든 반도체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대변하는 그것도 과학의 총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로봇 자체의 기구학은 우리가 일본보다 뒤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로봇이 인텔리전트한 행동을 하고 지각을 할 수 있는 반도체는 우리가 충분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인프라가 이제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반도체의 우위성을 갖고 잘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신 겁니까? 아니면 질문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야기하십니까? 예. 저는 제 스스로 항해법칙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또 고인수 부사께서 또 항이라는 또 이야기를, 그게 아까 그 신성장 이론이 있죠? 1년에 트랜지스터 덴시티가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메모리 신성장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2002년에 발표할 때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알려진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몇 년간 증명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세계 최고 권위 학회지에 프레너리 페이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적어도 디지털 컨슈머나 모바일 쪽 하는 산업계에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제품의 개발력 또 미래의 성장의 이 신성장 이론, 다시 말하면 항해 법칙으로 대변되는 2배씩 늘어나는 그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내년쯤 되면 삼성 반도체가 무슨 제품, 어떤 덴시티, 어떤 제품을 갖다 줄 거라는 걸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대충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이 사람들을 해피하게 하는 거죠. 인텔이 옛날에 PC를 주도했을 때는 처음 CPU를 만들면 2,000불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1,000불로 깎고 그 다음에 AMD 죽이려고 500불로 내립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시장을 넓히려고 300불로 내리죠. 근데 내가 만드는 플래시는 초창기부터 전번 덴시티보다 2배면은 2배보다 조금 비싸게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는 거의 2배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예측 가능하고 싸고 품질 좋고 세상에 누가 안 만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MP3 플레이어 시장 이야기 했잖아요. 작년에 2,500만 대. 세계 예측 기간, 이 전년중 상무까지 포함해서 5천만 대로 떠들지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9천만 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상무 저렇게 계속 5천만 대로 이야기했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제 신성장이 일어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또 질문할까요? 예, 머리 이게 좀 질문하기 위해서 일부러 머리를 그렇게 풀어젖히고 온 건 아니죠? MIT도 그런 질문 나왔고, 캠브리지도 나왔었고, 스탠퍼드도 나왔고, 다 나왔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통의 디자인 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반도체를 만드는 이 선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폭이 계속되면은 예를 들어서 60나노, 50나노, 40나노, 30나노, 20나노, 예를 들어서 아까 5나노짜리도 있긴 했지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반도체의 발전은 선폭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셀에, 정보를 저장하는 셀에 2빛을 집어넣는다든지 3빛을 집어넣는다든지 4빛을 집어넣으면은 선폭을 한 단계 제너레이션 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효과가 납니다. 그뿐 아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설계적인 방법, 패키지적인 방법, 그 다음에 굉장히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주로 프로세스가 시링크돼서 나온 것만 여러분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프로세스도 진화하고 설계적인 것도 진화하고
구조적인 것도 지나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반도체 발전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나요? 아까 10조 이야기했던 여학생 한번 질문 한번 해보죠. 통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질문하는 통도 크면은 제가 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저 질문 없으면 저 인문사회 계열 쪽에 계신 분 질문 없으세요? 아, 질문하세요. 예. 대학 때 제가 이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잘 모를 때였는데 뛰어들면서 강의를 전기 전자과뿐 아니고 응용물리학과도 듣고 수학과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집념을 키워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샤클리가 제 대학원 1학년 때 서울대 물리대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세미컨덕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샤클리가 그 강의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세마이컨덕터라고 이온은 아이온이라고 하더군요. 그 화학과에서 이온이라고 그러죠. 그 양반은 아이온. 왜 그러냐? 나중에 거기는 못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수십 년이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스탠포드 제가 책임 연구원으로 있을 때 앞방에 윌리엄 샤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세미컨덕터를 할 때는 어느 누구도 그걸 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세미컨덕터 하니까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꼭 이야기할 때는 이거 I자를 전부 다 I로 발음해요. 그 양반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미래나 비전을 키워왔었다. 그 말하는 하나 속에서도 세마이라고 할 때는 이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하는 거고 지금 생각하면은 대학생 할 때 이런 분한테 좀 서제신을 할 것 같으면 저는 대학 다닐 때 저 테니스 챔피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윤영 교수에게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윤 교수 맞아요? 윤 교수는 나한테 배웠거든. 박기영 교수도 여기 있나요? 없네? 뭐 도망갔나? 하여튼 국립극장 보러 간다고 500원짜리 그때 표를 C석 제일 끝에 1년치를 사고 디스카운트 해주니까요, 30%. 그때는 말죽거리였는데, 그때가. 예, 상계동에서 거기 가려면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렸던데, 가서 음악도 듣고 그랬는데. 하여튼, 꼭 그걸 하라는 건 아니고, 자기의 어떤 미래의 집념을 하기 위해서는 좀 도움되는 여러 가지 보조의 어떤 그런, 잘할 수 있는 것도 좀 같이 키워서 친구를 넓히고,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는 경쟁자이자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로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 경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지금 마지막 질문 할까요? 질문이 괜히, 여학생 굉장히 힘있게 손을 드네요. 근데 여기를 먼저 봤는데, 손을 굉장히 힘있게 들어서 안 지켜주면 내가 펀치를 맞을 것 같아서. 예, 저는 정보통신공학부 4학년 이혜경이라고 하고요. 예, 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렇게 삼성그룹이 국내 그룹 중에서 삼성그룹이 두 번째 그룹인 엘모 기업을 따돌리고 엄청난 차이로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삼성기업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한 것이 삼성 반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잘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혼자 잘 나갈 거냐? 아니면 겸손을 좀 떨면서 나갈 거냐? 그런 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여러분들한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고객이든지 제가 밖에 나가면 굉장히 좀 겸손한 편입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수록 굉장히 고객이든 또 이 험블해야 되고 to be humble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잘 나가고 있는 거는 더 잘 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게 잘 나가는 것은 더 잘 나가게 해서 못한 돌은 그냥 계속 못하게 계속 깎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좋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to be humble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세계를 제패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The future we have dreamed of has now become a reality. A ubiquitous world where everything is connected and integrated. The semiconductor is at the heart of this revolution. Core of the next IT. Since the launch of VLSI Business in 1983, Samsung Electronics has been spearheading the development of new growth area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with non-stop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R&D activities. As a total solution provider with a complete lineup of top-notch products, Samsung Electronics is committed to developing new applications and creating a new lifestyle. The world is moving fast beyond the era of the PC and Internet and is quickly ushering in a new society where mobile and digital consumers are at the center of business activities.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at provides the fundamentals for the IT industry is also experiencing a new wave of sweeping changes. By accurately predicting how the market will transform according to changes in the paradigm in the IT era and responding swiftly to those changes, Samsung Electronics is leading the industry into a new IT era. Samsung Electronics is also leading the digital convergence in the nanotechnology era. Running at the forefront of the nano era, Samsung Electronics was the world's first producer of 60 nano NAND flash and 80 nano 2 gigabit DDR2 SD RAM. Since the development of 256 megabit flash memory in 1999, Samsung Electronics has continued to double the density each year. And with the launch of 8 gigabit flash memory in 2004, Samsung Electronics is attesting to the new memory growth theory, suggesting a much faster spee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an ever before. Furthermore, Samsung has developed its own fusion memory solution, 1NAND, a next-generation solution for mobile products. And next-generation memories with new concepts and materials such as PRAM, MRAM, and FRAM,
heralding a revolution in the concept of memory. Samsung's 8-chip MCP provides minimized surface area by stacking 8 memory chips. SIP offers system LSI and memory in a single package. And SoC provides all these solutions on a single chip. With these new innovative products, Samsung Electronics is setting a new definition for semiconductors in the new IT era and taking the lead in advancing semiconductor technologies and creating multifunctional products, thus blurring the borderlines between memory and non-memory. Semiconductor technology is going through constant transformations and has evolved into such new technologies as nanotechnology and new concept packages, designs, and materials. Samsung Electronics has been working on high-tech futuristic products driven by the digital nomadism as a truly global player of the 21st century. In addition to being a total semiconductor solution provider, from digital home appliances to the latest mobile products, Samsung Electronics will further strengthen its status as the world's one and only total mobile solution provider, as well as the leading global semiconductor company. Making human life better and richer. Creating new values through semiconductors. A new future will be shaped by those frontrunners who are working to make this possible. And Samsung Electronics is at the center of innovations for the future.